자, 7월 5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3700달러, 8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도 뭐 비트코인이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은 횡보를 해주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오늘 저녁부터 이제 내일 정도에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발표하는 회의록,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습니다. 뭐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부분은 벌써 다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시장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최근에 나왔던 이런 무빙들보다는 조금은 무빙이 좀 더 큰 폭으로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가 CVD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구도가 이겁니다. 이 갈색 고래와 나머지 고래들의 지금 대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갈색 고래는 여기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갈색 고래는 매도해야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머지 고래들은 전부 다 지금 매도를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기 이 구간 보이시죠? 비트코인이 30에서 31K일 구간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이익을 보면서 판매되고 있는 물량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편이죠. 자, 그럼 이걸 CVD랑 합쳐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은 지금 갈색 고래가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실현하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도하는 이런 고래들이 있을 거죠. 근데 여기에서 갈색 고래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렵습니다. 진짜 이게 큰 도 아니면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갈색 고래가 지금 이렇게 모든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 이게 엄청난 호재가 나중에 이끌어지면서 이게 상승을 위해 여기 갈색 고래가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매물대 흡수하면서 가격 유지시키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나머지 고래들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갈색 고래가 이 가격을 유지시켜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갈색 고래가 만약에 한 번에 던져버린다라고 하면은 이 갈색 고래의 움직임만으로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갈색 고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여기에서 던지기 위해서 매집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 새로운 뒤에 이제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 개미들이 털어내는 물량들을 지금 모두 흡수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더욱더 기준점을 잡고 스톱 로스, 손절 구간 등 이런 곳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 정리하면은 지금 이 갈색 고래만 이렇게 매집을 했던 이유가 엄청난 호재가 뒤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개미들이 털어내는 물량을 흡수를 했는 건지, 그리고 이 고래가 안 좋은 점은 나중에 이거를 던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것인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움직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물대 같은 경우에도 30K에 있는 매물대가 지금 살짝 약해지고 있거든요. 매수벽을 지금 없애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하방 쪽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일단 31.5K 정도에는 저항이 강하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2K에도 저항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의도가 솔직히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의도는. 그래서 이 갈색 고래의 움직임에 우리가 신경을 좀 쓰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로 저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합니다. 자, 이 회의록이라는 거는 FOMC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추후에 발표를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저번에 FOMC 발표가 있었죠. 금리 인상 결정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월 3시 30분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FOMC 기자회견 연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4%, 5%까지 근접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들 때문이거든요. 금리 인상은 우리가 예측을 했지만 파월 의장의 연설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딱 3시 30분이죠. 3시 30분부터 이렇게 가격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FOMC 그 당시의 내용들이 별로 좋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매파적이었다. 왜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 연말까지 금리 인상에 관해서 염두하고 동의한다. 그리고 지금 6월에는 뭐 금리 중단했는데 왜 7월에 할 수 있다 하냐라고 하니까 중단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6월에 동결한 것이 건너뛰는 거다. 그래서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어필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 위원 중 한 명도 금리 인하를 생각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ECB에서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페드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2회까지도 더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로 그때 우리가 나왔던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이 회의록에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의록이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예측이고 저의 이제 분석 내용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의록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단 저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숏 잡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바로 손절 라인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안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또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홍콩 난화증권 현지금융기관 첫 라이선스를 받았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6월 1일부터 개인 투자 허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SFC 홍콩에서 해당 가이드라인들을 6월 1일부터 발효되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라이선스 신청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영상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에서 바로 개인 투자자가 진입되는 거 아니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말자. 지금 라이선스 이제 취득하는 거를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알려드렸는데 생각보다 빨라요.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난화증권이라고 해서 현지 금융기관 한 곳이 이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지금 좀 많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콩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홍콩의 과기대 부총장 왕량 등은 이 스테이블 코인, 홍콩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디지털 경제 시대의 홍콩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홍콩 스테이블 코인도 추진을 하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의 새로운 허브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참고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전문 투자자 고객도 난화증권이 중개하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년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정말 기회다. 이 가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내년에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정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팅방 보면 CBOE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도 현물 ETF 신청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내년에는 반감기도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그리고 현물 ETF 승인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그리고 미국 대선도 있고요. 정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돼 버린다면 내년의 가격은 정말 우리가 기대한 거 이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당장 앞에 또 만약에 여기에서 100%입니다. 여기에서 가격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까지 오죠. 그때 가면 또 이 시장 망했네. 아유, 또 가상화폐 망했네. 오른다고 해놓고 막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건 뻔해요. 하지만 하나하나의 잠깐의 움직임보다는 우리가 시야를 넓게 바라보시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좋은 차트인가 이렇게 쉽죠. 근데 지금 우리가 멀리서 봐야죠. 멀리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다 죽는다, 코인 끝났다 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올랐던 거를 모릅니다. 여기에서 내렸는 것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시야를 넓게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가치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저의 결론은 갈색골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으로 시장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홍콩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오늘 영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